안녕하세요. 도쿄 황지입니다. 벌써 2월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슬슬 속도를 올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괜찮은 기사들이 모여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블로그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기사 본문에 보면 삼성도 6G를 대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모 회사 면접 보러 갔었습니다. 통신 쪽이었는데 면접 중에 저보고 주식적 썼었냐? 그럼 뭐가 유망하다 보냐고 해서 6G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벌써 6G를 대비하고 있고 그 회사는 6G는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신 쪽에서 일을 해도 돈 벌 기회를 그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는 뒤에 다른 기사와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다는 기사가 있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공급이 깡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 이유 중 하나가 공급 대책이 없었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NFL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행량이 1000개짜리랑 10,000개짜리가 가격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가격이나 인기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하락문자들 중에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내려갈 때는 금리가 오르는데 당연히 집값이 내려간다고 말을 해놓고 금리가 인하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에는 이미 부동산은 끝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누가 집을 사냐고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 금리 탓을 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 금리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건 없건 폭등론자건 폭락론자건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는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소시장이 유망하다는 기사입니다. 1조면 거의 1200조, 우리나라 돈은 1200조 수준인데 제 고통 중에는 수소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종목 체크들이 끝나고 나면 수소 쪽도 보완해 볼 생각입니다. 이건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기사인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악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려보고 있는 지역에 미분양이 쌓인다? 이 얘기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비전 없는 동네에 앞으로도 물량이 쏟아질 건데도 싸다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방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 도시는 미분양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중에서도 상당 기간 집값이 안 올랐고요. 그런데 21년쯤에 해서 드디어 집값이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지역도 오른다고 그동안 안 오른 게 비정상이었다. 이제 제 값을 찾아갈 거다. 자기 지역이 정말 저평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거품에 고점 중에서 완전 최고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 회로를 돌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이엔드 등급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더 난리가 나서 그 아파트는 분양가가 6억도 싼 거다. 완공하고 나면 더 비싸질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6억이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미분양 위기 지역인 자기 동네 그 가격이 맞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격도 싸다고 이제 믿어버렸던 거죠. 당연히 지금은 그 지역에 집값 상승 반짝이었고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전보다도 가격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식 종목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 종목이 코스피가 급등할 때는 안 오르다가 코스피가 급등할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진 종목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남들 오를 때는 안 오르다가 남들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박살나는 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마 고점에 그 지역에 등기를 친 사람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탈출을 못할 겁니다.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던 곳을 거품 낀 가격에 샀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량이 쏟아진다? 그냥 인생에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급 위기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 오를 때 안 오르던 지역은 저평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1일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사인데 드디어 인플레 구체적인 추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준이 쓰레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21년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22년 그 난리를 쳤었고 이제는 인플레는 너무 심각하니까 당분간 긴축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떠든다는 겁니다. 21년 오파는 사과 한 번 안 했던 거죠.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때 풀렸던 유동성이 축소되는 긴축 때문에 작년에 자산 시장은 부동산에 주식 할 것 없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이 인플레 때문이었는데 자산 시장에서는 올해 드디어 2%대로 인플레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2%대로 떨어진다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금세 말을 바꾸겠죠? 고금리를 유지하고 긴축 유지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바꿀 거고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1년 전에 코인이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랑 시장 돈이 풀린 시기랑 겹치게 되면 올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실적이 됐었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기사인데 다시 비트코인 올랐다는 기사가 떴죠?
며칠 전에는 비트코인 올랐다고 했다가 어제는 다시 내렸다고 했다가 또 올랐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볼 때 가려서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런 기사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직접 코인 시세를 체크하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기사는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사인데 앞서 말한 2%대 인플레 기사와 함께 이제 인플레는 잡히고 금리 내려갈 거라는 기사가 스스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미리 투자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요약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